안녕하세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남궁인입니다. 저는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그리고 제법 안온한 날들 등의 책을 내고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 광명 소아 도서관에 초청받아서 초청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제목은 지독한 하루 끝에 만난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사는 일,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작가로도 한번 소개를 다시 했죠. 그래서 이 응급실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응급의학과 의사. 제가 오늘 여기 도서관 관장님을 인사를 드리고 소개를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관장님이 저한테 근데 전공은 무슨 전공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의학과라니까요. 사람들이 응급의학과 전문이란 존재가 있는 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TV 드라마라든지 뭔가 영화 주인공의 응급의학과 의사가 종종 등장하죠. 조금 최근에 또 인지도가 올라간 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 전 방송됐었던 라이프에 이동욱 씨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나왔습니다. 걸어다니는 조각으로 나왔어요. 근데 뭐 저는 잘 걸어 다니고요. 저는 네, 사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의사여야죠. 그리고 의사여야면은 의대에 졸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의대에 입학을 해서 예과 2년, 그리고 본과 4년, 그 다음에 인턴 1년을 마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떠한 의사가 될지 본인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결정하는 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부터 뭐 정신과, 피부과, 뭐 성형외과 뭐 이런 과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응급의학과를 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지원을 해야지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과학계에 있어서 아주 세부적인 학문이에요. 응급의학이란 학문이.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국어, 영어, 뭐 수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대학에 입학을 하죠. 그래서 이 예과에서는 이제 뭐 화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세포학이라든지 이런 그 의학 들어가기 전 과정을 2년 동안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과에 가면은 이 의학과에서는 일단 기초 과목들이 있고 좀 복잡한 임상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대 기초라고 해서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양리학, 기생충학, 미생물학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기초를 다 공부한 다음에 이제 내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이런 임상들, 그 다음에 뭐 법학, 뭐 의사학, 뭐 이런 또 치과학 이런 마이너들을 다 반복해서 학습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마치면 인턴으로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의 세부 학문을 결정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저한테는 응급의학인 거죠. 근데 이 응급의학이라는 이 하나의 세부 항목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응급 상황을 전문으로 다뤄야 하니까요. 뭐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응급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학문으로 누가 분류하고 텍스트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때 들고 다녔던 교과서가 있어요. 이 교과서가 진짜 이 수학 교과서, 영어 교과서처럼 응급의학도 교과서가 있는데 이 교과서 무게가 한 뭐 7.5kg인가? 그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무거워요. 이게 또 이 응급의학과 의사가 저희 뭐 관장님들도 그런 과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얼마 안 됐어요. 95년에 한국에서 처음 선발됐습니다. 선발. 그래서 전문의가 맨 처음으로 배출된 건 4년간의 트레이닝이 있어야 되니까요. 99년에 처음으로 전문의가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20년 정도 됐죠? 한 21년쯤 됐습니다. 현재 전문의가 딱 우리나라에 2,000명 있어요.
5천만 인구 중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00명 있는 거고, 제가 면허번호가 1199번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드문 직업을 가지고 있죠. 이게 1995년에 우리나라에 이 직업이, 이 응급의학과가 도입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93년도, 94년, 9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94년에 서해 페리오라고, 옛날에 세월호라고도 불려요. 몇백 명이 배가 전복돼서 그냥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94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정말 고등학생들이 성수대교 건너서 학교 가다가 그대로 버스가 한강으로 추락해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 이게 정말 저희 집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동네에서 막 야구 같은 거 하고 있다가 꽝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막 땅이 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 울렸나 보다 했는데 잠시 뒤 친구가 오더니 삼풍백화점 무너졌다고, 구경 가자고. 그래서 저희끼리 야구 배트를 메고, 저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쫄래쫄래 이렇게 갔더니 정말 지옥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가 나고. 근데 이런 500명이 죽었어요, 당시. 근데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 응급의학과 의사란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응급의학과라는 게 응급실에서 환자의 뭔가 흐름이라든지 분류라든지 재난 상황을 막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과인데, 이런 게 국가적으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야겠다, 우리나라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이런 국가적 재난 때문에 생긴 게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재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확히 응급의학과 의사가 무슨 일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면 무조건 응급의학과 의사가 그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그냥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급실에 가서 제 이름은 뭐고 제 뭔가 신상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접수를 하면 그 순간 바로 여러분들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책임지는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든 무조건 진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단까지 하고, 모든 환자의 진단을 정확히 모듈을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기침으로 왔다면 기침 이런 거라도 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부 진단을 하고 이 사람이 뭔가 입원을 해야 될지, 혹은 퇴원해도 될지, 아니면은 다른 과에 이야기가 필요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중환자실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얻을 만큼 얻고 진료를 할 만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응급실에 온 모든 사람들을 진료하는 그런 과입니다. 자, 그래서 좀 특이해요. 특수합니다. 유일하게 성별, 나이, 질환,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진료해요.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다 그러면 여자만 보겠죠. 환자 여자밖에 없겠죠. 소아과 의사다 그러면 환자는 다 아이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는 그냥 유일하게 언제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그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응급실에만 있어요. 제 평생 직장이 그냥 응급실입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 과로 환자가 입원을 하는데, 저희 과로 입원을 하면은 대체로 거의 중환자실에 갑니다. 중환자실 가지 않을 거면 사실 응급학과가 입원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응급실에서만 생활을 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응급실이 제 평생 직장이다 보니까 약간 집에 있으면 좀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산만해지다가 응급실에 이렇게 출근해서 이렇게 스테이션에 앉아있고 그러면은 출근했다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비명소리가 항상 나고 누군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고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응급실에 있으면 일단 응급학과 소속이고요. 이 응급실 그리고 이 전달 체계 이런 것들까지 다루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응급실에 있는 체계랑 그 다음에 사회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는 뭔가 이런 이 체계도 개선하고 뭔가 이 이송 시스템도 개선하고 등등을 저희가 맡습니다. 그래서 응급실과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